네, 이번엔 코로나19 국내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경우 서울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발표된 그제 신규 확진자, 사실 지역사회 감염 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72일 만의 일이었는데, 또 오늘 오전 10시에 어제 신규 확진자 상황이 발표됐는데, 교수님, 0명에 이어 지역 감염은 9명 중에 1명에 불과했어요. 8명 해외 유입이고, 이런 추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나온 한 명도 그 경북 예천에서 네. 자가격리로 우리 방역망에 있던 예. 그 격리 해제 전에 했던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신 분이 되겠고요. 예. 굉장히 긍정적인 통계 수치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이제 조용한 전파. 예. 증상이 있는데 검사를 안 받고 그냥 숨어 계신다든지 네네. 아니면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계신다든지 네. 이런 사례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요. 저희가 한번 코로나19에 한번 속았지 않습니까? 2월 11일 그때 확진자 0명이 있다가 예. 하지만 그때는 이미 대구 경북 지역으로 수백 명, 수천 명의 감염이 있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있는 줄 모르고 확진자가 0명이라고 이제 속았던 적이 있는데 네네. 우리가 두 번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예, 물론 이제 좋은 수치진 하지만 예. 경계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감염원이 항상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고 해주셨는데 특히 많은 분들이 나들이 떠나는 황금 연휴가 걱정입니다.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도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황금 연휴를 맞아 제주도와 강원도 등 관광지를 찾는 국민들이 대폭 늘었습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서로 간 거리 두기에 신경을 쓰시는 모습이었습니다만 마스크를 벗어버린 분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현장에서 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을 생각해서 어디에서라도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할 수 있도록 방역 성과를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사실 그동안 많은 국민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애써주셨지만 지금 제 주변에도 이 연휴 기간 맞아서 놀러 가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것만큼은 꼭 주의해야 한다. 당부할 말 있을까요? 네, 우선 증상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여행을 가시지 말고 꼭 선별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저희가 기억하시겠지만 제주 모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가지 마시고 선별 검사 꼭 받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다녀오셔서 증상이 생기시더라도 꼭 검사를 받으시면 좋겠고요. 예. 우리가 항상 지금 실천했던 것처럼 마스크 잘 하시고 예. 손위생 잘 하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충분히 유지하시고 특히 손 접촉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감염원과 감염자가 같은 장소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지나가면서 만졌던 것을 통해서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손위생을 특히 더 이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고요. 예.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그런 여행지를 가면은 아무래도 맛집을 또 이제 많이 가시게 되는데, 그렇죠. 네, 거기가 아마 좀 밀집된 환경이 많이 조성될 것 같고 사람들이 예. 몰리고, 예, 또 식사하실 때는 또 마스크를 벗고 하시기 때문에 예. 그런 순간들이 또 이제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항상 방역에 주의하시면서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을 줄이시고, 이번에 방역당국 대책본부에서는 이제 리플렛을 만들어서 예. 각 상황별로 주의해야 할 지침을 세부적으로 만들었다고 하시니까요. 그것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도 저는 저희 국민성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한 게, 보름 전쯤에 선거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수천만 명의 유권자들이 선거 투표소에 모였는데, 이 선거로 인한 감염자는 지금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무증상 감염자가 있어 우리가 발견을 못한 네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예. 일단 최소한 그래도 중증에 어떤 심각한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저희가 이제 그동안 우리가 방역에 있어서 어떤 방역 당국 특히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어떤 방역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키트에 예. 이어서 이제 전 국민들이 이제 하나가 돼서 총선을 훌륭하게 치렀다는 것이 또 하나의 또 우리 한국에 또 이제 굉장히 힘을 주는 자랑스러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예.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종식되기 어렵다. 이게 전문가들의 중론인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렘데시비르가 유력한 치료제로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에볼라 치료제로 알려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한 항바이러스제로 이제 개발되었던 약이 되겠고요.
되겠고요. 네. 물론 이제 널리 쓰이지 못한 것은 이제 에볼라 치료제에 있어서 또 좋은 다른 치료제가 나와서 좀 널리 쓰이진 않게 되겠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나오면서 어느 정도 안정성은 입증됐기 때문에 약물 재창출, 그래서 혹시 이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사용해서 네. 지금 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라는 네. 정도의 발표가 되겠는데요. 예. 그동안 렘데시비르 관련해서 임상 연구들의 좀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정적 사용이라 그래서 어떤 우리가 위약군과 비교하지 않고 네. 일부 환자군에게 써봤더니 효과가 좋았다라는 예.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비교가 되지 않은 연구였기 때문에 좀 확실하지 않았고 또 최근에 이제 중국과 WHO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무작위 이중 맹검 시험을 했는데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네. 한번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450명 대상으로 이제 그런 실험을 하려다가 유행이 일찍 끝나면서 연구 임상 시험 참여자는 절반밖에 못 모은 상태에서 이제 나온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의미 있는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발표한 것은 아직 논문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파우치 소장이 이제 언급할 정도면 신빙성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치료 기간을 단축했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은 위약군에서는 15일인데 사용군에서는 11일 만에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31% 줄인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예. 다만 이제 사망률에 있어서는 위약군이 11%, 사용군이 8%, 이제 조금 적게 나왔지만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예.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 조금 자세한 연구에 대한 결과가 논문으로 나오면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방역 당국에서는 이 코로나19 국내 전파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 면역도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동향 그리고 면역도의 확인을 위한 효과적 방역대책 수립 목적으로 혈청학적 분석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효율적인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서 확보되는 혈액을 활용할 예정으로 있고 추가로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항체 검사를 시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서 시약을 선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이 인구 면역도 조사가 코로나19랑 뭐 어떤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네,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감염된 사람이 어느 정도 있었을까를 이제 추정하는 게 되겠는데요. 네. 코로나19에 걸리면서 이제 생성된 항체를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건데, 네. 저희가 지금 확진자 통계처럼 우리가 이제 18,000명 정도 확진자 통계가 있지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지금 감염을 앓고 지나간 사람들이 더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5천만 국민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적인 표본을 추출해서, 예. 뭐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이렇게 대표적인 표본만 추출해서 예, 예. 한 10,000건 정도 이제 분석을 하면은 예. 그것이 5천만이 어떨지를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제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이제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하면서 우리 국민건강 행태, 흡연이나 음주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만성질환 상태, 혈압, 당뇨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영양 상태, 식사는 어떻게 하고 나트륨 섭취는 어떤지 이런 국가 통계를 내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거기서 나오는 어떤 혈액 검사 때 이제 면역 검사를 추가하겠다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코로나19 국내 현황과 또 치료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교수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